퇴직 후 처음 맞는 월요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알람을 꺼둔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30회 넘게 반복된 아침이었다.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바빴다. 63. 정년퇴직 후 처음 맞는 월요일이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딱히 갈 곳은 없었지만 몸이 먼저 현관문을 열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와서야 멈춰섰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 무리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방향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편의점 커피를 손에 쥐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저들 사이에 자신도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다. 갈 데가 없다는 사실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더 낯설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지만 낮의 방송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회사 단체방을 열어봤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 안에 그는 더 이상 없었다. 사람들은 퇴직하면 편해진다고 말했지만 도연은 쉬는 법을 몰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거울 줄은 몰랐다. 점심 무렵 그는 무작정 예전 회사 근처로 향했다. 재개발로 변해버린 거리에는 익숙한 가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늘 가던 국밥집 자리에 들어선 카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서 참 오래 있었는데.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도 떠올렸다. 야근하던 밤 후배들과 나누던 농담,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간들 모두 끝났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다. 돌아오는 길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공을 차는 아이를 만났다. 아이의 공이 발 앞에 멈췄고 도연은 잠시 공을 차주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회사 안 가느냐고. 그럼 이제 뭘 하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서 듣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처음 던져보는 물음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내와 마주 앉은 밥상에서 도연은 하루를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제는 회사 말 말고 당신 이야기 좀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날 밤 도연은 서랍 속에서 예전 명함들을 꺼냈다. 버리려다 말고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고맙다는 말, 배웠다는 말, 다시 연락하겠다는 메모들. 그는 명함을 버리지 않고 작은 상자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퇴직 후 봉사, 시니어 멘토링.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라면 아직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걸었다. 놀이터에서 어제 그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회사 안 가느냐는 질문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갈 때가 있다고. 도서관 게시판 앞에서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전화번호를 눌렀다. 퇴직했지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벽에 작은 달력을 붙였다. 월요일 칸에 연필로 적었다. 첫 번째 월요일은 끝났고 두 번째 월요일은 시작이라고. 회사는 떠났지만 인생에서 퇴근한 건 아니었다. 그의 월요일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